오늘은 이제 1시간 정도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 좀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정도는 목평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정도는 주제추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단합 테스트하고 하다 보면 또 이제 구문은 좀 줄긴 하겠지만 그 정도의 시간을 갖다가 구문에다가 투자를 하고 이렇게 좀 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왜 지난 시험에, 이미 본 시험에 대해서 왜 난이도에 대한 평가를 하냐면 내가 어느 정도 봤는지, 일단 내 점수를 보긴 했지만 내가 이걸 잘 본 건지 못 본 건지, 내가 점수가 올랐던 떨어졌던 어느 정도의 시험에서 내가 이렇게 치웠구나, 이 정도를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 평가를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자, 가볼게요. 이번에 본 6월 모의평가에 대한 난이도 평가인데요. 고난도 탑5 어려웠던 문항 5개를 갖다가 비교해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보시면 어려웠어요. 34번 빈칸이죠. 17.5%면 굉장히 많이 까다롭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31번 역시 빈칸이죠. 20번대 정도가 돼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40번 요약이 28.6%가 나왔어요. 28.6% 정도면 난이도가 좀 쉽게 나왔을 때는 제일 어렵게 나오는 정도의 문항에도 포함이 돼요. 그 정도로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요약을 이렇게 틀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요약이 3번째로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37번 순서 어렵죠. 순서 3이 어렵잖아요. 당연히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21번 함축적이죠. 물론 이것도 주제추론 중에서는 까다로운 내용이지만 이거 우리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틀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난이도가 이 정도 어렵긴 어려웠어요. 그러면 지난 5월에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죠. 난이도의 탑 제일 어려웠던 걸 비교하게 되면 거의 2배급이에요. 두 번째까지. 약간 가까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어려웠죠. 그때 우리가 8에서 9%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9.24%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어려웠잖아요. 우리가 3월이 어려웠고 5월이 쉬웠잖아요. 3월 달에 비교해보시면 거의 비슷한데 좀 더 어렵죠. 28%인데 20%고요. 34%인데 28%예요. 그렇죠? 3월에 어려웠는데 그보다 더 어려웠어요. 근데 그러면 1등급이 줄어들 거 아니야? 아니에요. 늘어요. 왜 그러냐면 3월, 5월에 어떤 누가 들어왔어요? N수생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3월에 고3들만 봤던 것보다는 더 어렵지만 1등급 비율은 더 올라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작년 수능, 작수 정말 어려웠죠. 문제가 많았던 거죠. 영어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3.1% 나와가지고 평가원장님이 상임했잖아요. 근데 작년 수능과 비교해서는 그보다는 이거는 아니지만 조금씩은 더 쉬워요. 아, 그러니까 이게 5월보다는 당연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4월보다도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작년 수능보다는 좀 쉬웠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상을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작년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그래가지고 평가원이 사임했고, 평가원에서 사과를 했거든. 그러면 어려웠으니까 이제는 쉽게 내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감성적 접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저번에 어려워가지고 문제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쉽게 나올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작년에 수능이 이렇게까지 난이도가 어렵게 점수가 나온 거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게 6월이 쉬웠다고 했지. 그치? 6월이 19%가 나왔기 때문에 6월이 너무 쉬우니까 애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평가원은 어렵게 나왔다는 거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접근으로서 6월이 쉬웠기 때문에 수능 점수가 안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어떻게 6월을 어렵게 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지. 쉽게 냈더니 공부를 안 해? 그래. 그러면 우리는 낼 대로 낼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미리 공부를 해라라는 자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출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쉬웠던 대로 내니까 이렇게 망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제일 비슷한 시험이 뭐였냐면 여기 작년 수능은 너무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 수능이랑 비슷해요. 이 17.4, 17.5. 그 다음에 약간 이거가 좀 더 어렵긴 하지만 이거는 좀 이제 상세가 됐죠? 이게 좀 더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재작년 수능과 제일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우리 나의 예측이라지만 3월보다 어려웠지만 재수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N수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보다는 오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보다는 이것과 좀 비슷한데 이보다는 줄 거예요. 왜 그랬냐면 수능에는 반수생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6월에 어떤 반수생이 9월과 11월에 들어와요. 반수생이 공부를 더 잘하죠. 그죠?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을 갖다가 망치거나 아니면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공부를 하니까 재수를 하는 거야. 2월부터 재수가 들어가잖아. 반수생은 누구예요? 대학을 잘 간 애들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는데 한 학기를 다녀보니까 좀 더 좋은 데 가고 싶어. 욕심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의대 정원도 있고 의대 정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역인재 전형, 그 다음에 지역 의사제 이런 것들에 반수생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반수생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쟤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지만 그래도 난이도는 그러니까 비율은 한 5에서 6% 정도 요 정도로 예상돼요. 뭐 사람들은 이게 3%, 4% 나올 거다 라고 하지만 재수생을 갖다가 무시하면 안 돼요. 재수생은 잘해요. 영어를 특히 더 잘해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도 어려웠지만 얘보다도 비율은 더 늘 거예요. 그리고 재작년 수능이랑 비슷하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렵긴 했지만 난이도는 이 정도가 예상되어지는 그러한 시험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총평, 이제 난이도는 이 정도가 된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갖다가 어떤 시험이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냐면, 1번, 1등 비율이 한 5, 6% 될 것 같아요. 적절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6월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갖다 안 했으니까 이 정도의 경고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의도대로 잘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예상대로. 경고의 메시지를 준 거죠. 아주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고, 적당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건데, 오답률 상위 10개 문항, 아까 내가 5개를 보여드렸는데 이미 이제 본 것도 있잖아요. 당연히 빈순수합이 어렵죠. 빈칸 31부터 44번, 그 다음에 36번부터 39번까지 이 8문항이 어렵죠. 근데 그 8문항에다가 40번, 뭐죠? 요약이죠. 21번 함축익적 의미, 30번 어휘, 이 3개가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8개 중에 7개요. 그 다음에 3개가 포함돼가지고 10개의 오답률 상위 문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빈순수합은 원래 어려워요. 그리고 어렵게 출제를 해요. 유형 자체가 어렵잖아. 근데 그러면 이 상위 10개에 포함된 요리 중에서 이걸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걸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요약 맞춰야 돼요. 함축적음이 어렵지만 이처럼 나오게 되면, 이번처럼 나오게 되면 이건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30번도 이 정도면 맞춰야 돼요. 이걸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체감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문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문장도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막 넉 줄, 5줄 되는 그런 문장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잘 모르겠지만 좀 읽혔을 거야. 뭔가 헉 하고 막히는 거 이런 것들은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소재가 아까 얘기했지만 좀 우리가 알만한 소재들이 나와요. 뭐 동물의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든가 아니면 질병, 의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조관계 엄청 많이 나오죠. 5월달에 13개 나왔었거든. 근데 내가 6월 예상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다. 근데 11개 나왔어요. 대조관계. 아까 동물과 인간 나왔죠. 그 다음에 언어와 비언어 나왔고요. 상상과 인식 나왔고요. 과거와 미래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대조관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시간이 부족했어요? 공부를 똑바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길이도 길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거였어요. 필수 단어가 각 주에 등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주를 보면 어려운 단어가 등장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알만한 단어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좀 친절한 시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부족은 그렇게까지 타임 어택은 있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뭐다? 역시 평가원이다. 평가원은 뭐예요?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하니까 글을 굉장히 난해하고 추상적으로 못 내요. 물론 작년에 칸트 지문이 있긴 했지만 그리고 그런 지문은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하나 정도 나오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다 추려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어렵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3월이 어려웠던 게 평가원 3월이 어려웠던 게 지문이 난해했어요. 글이 길었어요. 근데 그건 교육 처리 방법인 거고 평가원은 그렇게 출제를 못하기 때문에 글은 쉽지만 어떻게 해요? 선지가 까다로워요. 답이 까다롭다는 거야. 보기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특히 24번은 이따가 볼 것 같은데 31번 이런 것들이 선지를 갖다가 까다롭게 하는 거죠. 킬러 문제를 못 내기 때문에 선지를 까다롭게 하는 거야. 요게 바로 이번 6월 평가에 대한 총평이 되겠어요. 난이도 적절했다. 이 정도로 냈어야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야지 수능 대비를 갖다가 아이들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빈순수합이 어려운데 근데 요거를 틀린 게 문제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길지 않고 그 다음에 필수 단어가 각주에 등장했고요. 소재도 많이 나왔고 익숙한 소재가 대조관계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 거다. 근데 역시 평가원은 선지를 까다롭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제 과거의 방향입니다. 이제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6월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야죠. 앞으로의 9월과 11월 예상을 해야 되는데 6월 모평을 통해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예상은 혹시 또 예상이라는 게 100% 맞으라고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대비 방향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 가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다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사람들이 맨날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야. 작년에 수능이 어려워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쉽게 출제할 거야. 이게 바로 감성적인 접근이에요. 작년에 수능이 어려웠던 이유는 6월을 쉽게 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6월을 어렵게 냈죠. 근데 이번에 9월과 11월은 6월과 그러면 이번에 어렵게 냈으니까 쉽게 낼 것 같죠? 아니에요.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약간은 어렵게 출제가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6월에 이번에 N수생이 96,000명, 10만 명에 육박한 숫자가 나왔어요. 역대 최다예요.
재수생이 역대 최다예요. 여러분들 08년생이 약간 30만 명 좀 넘어요. 근데 얘네가 10만 명이 육박하거든요. 4분의 1이 얘네들이에요. 25%예요. 역대 최다예요. 근데 더 들어올 거라고 예상돼요. 이번에 수능 체계가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재수생, 내수생 많을 거라 생각하지. 반수생까지 하면 20만 명. 그러니까 거의 40%, 6대 4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역들이 한 60% 정도고 40%가 이런 N수생, 반수생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훨씬 잘한다는 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 들어온다는 거죠. 더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보다는 비슷하거나 더 어렵게 출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 예상을 보여드리면 나는 이럴 것 같아요. 6월이 적당하게 어려웠잖아요. 그렇지? 아니 적당하게 어려웠죠. 난이도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9월은 그것과 비슷하게 돼요. 9월은 그래 이 정도가 나오니까 한 5, 6%가 나오면 5, 6%는 내 예상이긴 하지만 비슷하게 될 거야. 근데 9월에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등급 비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요. 엄청 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5, 6%였다면 실제로 예를 들어 내가 5에서 6%로 예상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요. 그러면 반수생 구도잖아요. 그러면 얘는 8에서 9%, 아니 9에서 10%까지 올라갔어요. 비슷하게 출제를 했지만. 그래서 그럼 이제 평가는 어떨까요? 너무 많잖아. 그러면 어차피 반수생들이 수능까지 볼 거 아니에요. 걔네가 빠져나가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실제 11월의 수능은 6월과 9월보다 어떻게 출제해야 돼요? 난이도를 더 높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목표로 하는 6에서 8%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상하는 게 이성적인 거예요. 작년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평가원장님이 사인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쉽게 나올 거지. 이건 그냥 감성적인 거고요. 6월 가다가 이렇게 낸 거야. 잘 냈죠. 어렵게 나올 거라는 걸 미리 경고를 줬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9월에 비슷하게 냈더니 만약에 이보다 쉽게 냈잖아요. 그러면 이건 10% 넘어가요. 그러면 수능은 더 어려워져요. 깜짝 놀라가지고 안 되겠구나. 역시 애들이 반수생은 공부를 잘하는구나. 더 어렵게 나오는 거야. 그냥 비슷하게 나와서 이 정도 또는 8에서 9% 정도가 나오는 게 그래도 우리한테는 차라리 다. 그러니까 평가원의 그 예상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또 그 예상 범위 안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지. 갑자기 이상한 결과가 나오려면 또 약간 이상한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노선을 바꿀 거기 때문에. 요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6월과 비슷할 것 같아. 근데 비슷하게 내다가 결국 수능은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N생과 앞으로 또 대기하고 있는 더 많은 반수생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어렵게 나올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포기해야 돼. 어떻게 어렵게 나올지를 또 예상을 해야지. 어느 부분이 어렵게 나올지. 봐봐요. 난해한 지문을 지향할 수밖에 없어요. 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우리가 가끔 기출에서 추상적인 지문을 내가 소개를 해드리지만 그걸 대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우리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험글이라든가 뭐 대조관계라든가 그렇죠? 통념 진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아이들이 글을 잘 읽어낼 거 아니에요. 수월하게 읽지? 어떻게 한다? 아까 6월의 경우에는 어휘를 갖다가 친절하게 각주를 줬지. 이걸 갖다가 안 주는 거예요. 난이도의 난이를 갖다가 높이는 거죠. 어휘의 난이도. 그리고 글이 좀 쉬웠잖아요. 읽혔잖아요. 구문을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긴 구문이라든가 막 관계대명사가 덕지덕지 붙어있다거나 특수구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생략되어지고 도치되어지고 이런 것들 감주구문 더 비겁고요. 그 다음에 역시 평가원은 뭐다? 선지를 어렵게 출제한다. 글은 어렵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선지를 갖다가 까다롭게 오답을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미 6월에서는 이걸 했어요. 선지에다가 함정을 팠죠. 근데 6월에서 안 했던 걸 가지고 난이도를 올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 외워야죠. 그 다음에 구문에서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지문을 갖다가 그 전체 지문을 다 완벽하게 해석할 시간은 없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문장의 경우에 아니 반전이 이루어진 다음 문장 각각의 대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들은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쪽을 어렵게 출제하기 때문에 얘는 안 돼요. 얘는 못 해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지금 우리가 난이도를 예측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떤 쪽 방향으로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난이도를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1등급이 5%가 나오든 9%가 나오든 6%가 나오든 뭔 상관이에요. 내가 원하는 등급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잘하는 애들이 1등급이 어느 정도 비우냐면 역시 윗문제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상위 4개 문항까지가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따라서 1등급 비율이 달라지는 거고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등급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는 그 4개 틀려도 1등급 간당간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 문항을 맞춰야 되잖아. 그리고 평가원의 의도랑 니네들이 시험 보는 성적 결과가 달라요. 평가원은 뭘 어렵게 출제하려고 해요? 문제 유형으로는 어디가 어려워요? 빈순삽을 어렵게 출제해요. 그리고 선지를 어렵게 출제하기 때문에 24번
제목이 선지가 제일 까다롭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의문문도 나오고 하지만 뭐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빈순수합과 24번을 어렵게 출제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만 틀리는 게 아니라 딴 데 틀리지. 그러니까 예상해봤자 평가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출제했지만 우리의 점수는 그와 다르다는 거야. 내가 이걸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 보면 좋냐면 봐봐. 수능을 봐야 돼. 왜냐면 수능은 가장 완성된 수험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고3만 보는 게 아니라 재수생만 보는 게 아니라 반수행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네들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모집단, 평가 집단이잖아. 재작년 수능 보세요. 5단계 보세요. 31, 2, 3, 4, 빈칸 4개 다 나왔죠. 그 다음에 37번의 순서. 결국 제대로 시험 본 애들이 많으면 출제자의 의도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게 낸 걸 어렵게 나와서 틀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작년 수능. 물론 어려웠지만 결국 상위 5개 이거는 빈칸, 빈칸, 빈칸. 역시 빈칸이죠. 빈칸을 어렵게 내니까.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24번은 선지가 어려웠어. 그러니까 의도대로 나오는 게 수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만 봤었던 3월과 5월, 그 다음에 일어난 교육청법 봐봐요. 30번을 틀리죠. 어렵게 출제한 게 아닌데 이게 제일 어렵게 제일 남아있겠잖아.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이제 삽입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순서고요. 그 다음에 빈칸이죠. 그러니까 빈 순서를 어렵게 내는데 얘를 틀려요. 그 다음에 5월달에 기억나죠? 무관한 문장을 다 틀리잖아요. 이건 틀리라고 낸 질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휘를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와 다른 걸 틀린다는 거죠. 이번에 봐봐요. 40번을 틀리라고 낸 게 아니었어요. 21번을 틀리라고 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빈순삽과 평가원은 빈순삽과 24번의 선지를 까다롭게 빈칸도 선지가 까다로우니까 그렇게 출제를 하니까 결국 뭐예요? 그걸 틀리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어렵게 낸 걸 틀리는 게 잘못한 건 아니잖아. 물론 맞히면 좋지만 근데 어렵게 출제하지 않았던 걸 우리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점수가 안정적인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평가원은 내가 6월달부터 평가원을 본 다음에 내가 한 번 더 강하게 하는 건 6월 전에는 상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작년 수능 때문에 이번에 평가원이 반성을 해가지고 야 새로운 길로 가보자 할 수 있는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의 난이도를 높인 게 아니라 선지의 난이도를 높이는 평가원의 기존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내가 또 한 번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빈순삽과 선지다. 그렇죠?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을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을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결국 그러니까 마지막 5번 똑같아요. 내가 3월달에 얘기했던 것과 5월달에 얘기했던 것과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다시 한번 듣기. 그렇죠? 듣기에서 2개, 3개를 틀리면 4등급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듣기까지 갖다가 맞춰줘야지 일단 3등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듣기를 하셔야 돼요. 듣기를 맞춰야 3등급에 진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듣기 하나 틀리는 거 없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2개, 3개를 틀려버리게 되면 3등급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단어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나올 가능성은 적어요. 너무 쉬운 단어들 갖다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를 다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구문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많이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구문에서까지 이렇게 하면 3등급에 안착을 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3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듣기 하면 3등급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어휘 학생하고 구문에서 보면 역시 3등급에 안착하는 거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3등급에 여유 있게 안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맥락 읽기. 바로 뭐예요? 소재 있잖아요. 우리가 봤던 소재. 이거 읽어봤던 것 같아. 그 다음에 대조관계 있잖아요. 이번에도 11개 나왔던. 그것만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 중에 몇 개만 하면 2등급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간단하게 3등급에 들어가면 그냥 3등급이죠. 근데 여유 있게 78, 9를 맞춰놓으면 이 중에서 알던 거라고. 이 중에서 대조관계 보이잖아요. 그러면 2등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까지 했을 때 2등급이잖아. 그러면 역시 마지막에 1등급 들어가려면 선지소. 어렵게 출제하는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등급이니까. 근데 역시 이것도 맥락 읽기까지 잘해가지고 2등급도 그냥 갓 2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 중반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빈순수합 선지 어려운 것 중에 한두 개 맞잖아. 그러면 또 1로 들어가서 1등급까지 띄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 순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듣기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어휘 많이 외우고 구문에서 꼼꼼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중에 다루는 기출에서의 소재와 대조관계를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를 긁어내주는 것까지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보면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어렵게 출제가 된 거는 나도 인정을 해요. 근데 어렵게 출제된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틀지 않았다는 거야. 기존의 평가원에 우리가 작년에 수능 본 다음에 지금 한 7개월 만에 8개월 만에 처음 평가원 문제를 갖다 보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마음의 변화가 없었구나. 그래서 그대로 출제를 하는 거야. 빈 순서를 어렵게 내고 선지를 갖다 까먹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부분이 여기지. 우리의 수업 시간.
글의 기출을 갖다가 읽어내면서 소재를 갖다가 얘기하고 내가 대조관계를 찾아주고 그 다음에 선지를 긁어내주는. 근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과제로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도 열심히 당연히 들어줘야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과제를 갖다가 충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해문내니까 어휘 안 믿냐? 어휘도 우리가 세 가지 있잖아요. 정규 어휘 있고 추가 단어 있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확장 어휘 있잖아. 이런 것들을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구문 해석도 이제 프린트 나눠주고 구문 시간도 따로 있긴 하지만 프린트 나눠주는 구문 해석 갖다가 제대로 해와서 수업 시간에 확인을 받아야 내가 얼만큼 구문 해석력이 느는지 여기서 그러니까 구문 해석도 내가 한 문장에서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걸 어법적인 포인트인지 아니면 대조관계 어휘를 갖다가 파악하는 건지 지칭을 갖다가 네가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 병렬 관계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확인을 갖다가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과제를 꼼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두면 우리가 가는 방향성은 맞다라는 것이. 오케이?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어렵게 내는 건 그래도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맞추라고 주는 문제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죠. 열심히 충실히 해셔야지만이 주는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열심히 하자. 그래서 9월을 한 번 더 봐야죠. 혹시라도 내 9월이 이것과 좀 다른 결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9월까지는 6월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9월도 맞다라면 그냥 쭉 가면 되는 거고 9월에서 조금 달라지면 그 달라진 부분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다시 추가해가지고 보완을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했던 방향 그대로 성실하게 하자.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해서 진짜 여러분의 점수에서 듣기만 맞았으면 점수가 올라가죠. 그렇죠? 니네들이 등급이 한두 등급 좀 한두 등급이 아니고 한 등급 좀 안 돼. 반 등급 정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아래쪽에 지금 나와 있는 6월 모의고사의 아래쪽에 있는 단어들은 알아야 된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어려운 단어도 있었지만 그 단어 다 모르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휘 수준을 높여야 되고 해석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업 잘 들어서 소재와 대조관계 그 다음에 선지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난이도 평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측이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충분히 어렵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글을 읽자는 게 아니라 단어 외우고 구문 강화하고 그 다음에 선지를 잘 골라내자.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로 이제 평가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를 할게요. 또 끌어내서